같은 전시회인데 왜 우리 부스는 텅 비어 있고 한국 부스에만 저렇게 사람들이 몰리는 거지? 중국 군수업체에서 해외 영업을 담당하는 왕젠화가 싱가포르 국제방산 전시회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현실입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인데 한국 방산업체 부스 앞에는 유럽, 중동, 동남아 바이어들이 줄을 서서 상담받고 있었고, 며칠 후 서울 방산 세미나에서는 전 세계 전문가들이 한국 교수의 발표에 기립박수를 보내는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중국 방산업계 내부자가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충격적인 현실의 전말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왕젠화라고 합니다. 저는 베이징에 위치한 중국의 대형 군수업체인 중화군공집단에서 해외 영업과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이 일을 시작한 지 8년째가 되었네요. 제 주요 업무는 우리 회사에서 생산하는 각종 군용 장비들을 해외 고객들에게 판매하고 국제방산 전시회에 참가해서 우리 제품을 홍보하는 일입니다. 전투기부터 탱크, 미사일, 레이더 시스템까지 다양한 분야의 무기를 다루고 있어서 정말 흥미로운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우리 중국의 방산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확신해 왔습니다. 실제로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전투기, 탱크, 미사일들은 성능도 뛰어나고 가격도 경쟁력이 있어서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보여왔거든요. 특히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의 고객들은 우리 제품의 가성비에 만족해하며 꾸준히 주문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들과는 오랫동안 좋은 거래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죠. 그래서 저는 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마음으로 해외 출장을 다녔습니다. 사실 방산업계에서 일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우리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이 만족해하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얼마 전에도 동남아시아의 한 국가에서 우리 미사일 시스템을 도입한 후 중국 기술의 우수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피드백을 받았을 때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중국이 방산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 중 하나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제 확신을 뒤흔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해외 군사 동향 분석 보고서를 읽다가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우리 회사가 외부 군사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작성하는 것으로 전 세계 방산 시장의 동향과 경쟁 업체들의 움직임을 상세히 분석한 자료입니다. 보통은 예상 가능한 내용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번 보고서는 달랐습니다. 보고서에는 최근 몇 년간 국제방산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급격한 변화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담겨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한국 방산 업체들의 급속한 성장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제목부터가 한국 방산업의 글로벌 약진과 시장 재편이었으니까요. 처음에는 과장된 분석이겠거니 하고 가볍게 넘겼는데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5년간 해외 방산 수출에서 연평균 30%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2018년에 32억 달러였던 수출액이 2023년에는 172억 달러까지 증가했다는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5년 만에 5배 이상 성장한 셈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수출 대상국의 다양성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동남아시아나 중동 일부 국가들이 대상이었는데 최근에는 유럽과 남미, 심지어 호주 같은 선진국들까지도 한국 무기를 구매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폴란드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진행한 대규모 군 현대화 사업에서 한국이 주요 계약을 모두 따내버린 것입니다. K2 흑표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00여 대, 그리고 FA-50 경공격기 48대까지 포함해서 총 계약 규모가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6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이는 한국 방산 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계약이자 폴란드 입장에서도 냉전 이후 최대 규모의 무기 도입 사업이었다고 합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폴란드처럼 NATO 회원국이자 유럽의 주요 국가가 왜 검증된 독일이나 미국 제품 대신 한국 제품을 선택했을까요? 보고서를 더 자세히 읽어보니 몇 가지 이유가 분석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한국 무기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 테스트를 거치며 그 성능을 인정받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K9 자주포의 경우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면서 뛰어난 명중률과 내구성, 그리고 빠른 연사 속도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둘째는 가격 경쟁력이었습니다. 한국 제품들이 독일이나 미국 제품보다 30에서 40% 저렴하면서도 성능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게다가 한국 업체들은 기술 이전이나 현지 생산, 그리고 빠른 납기 등의 조건도 유연하게 제시한다고 하더군요. 폴란드 같은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시급하게 군사력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한국이 가장 빠른 납기를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력이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과거에는 주로 미국이나 유럽의 기술을 도입해서 조립 생산하는 수준이었지만 최근에는 완전히 독자 개발한 무기 시스템들을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KF-21 전투기, K2 전차, K9 자주포, 천궁 방공 시스템 등이 모두 한국이 독자 개발한 제품들이라는 것이죠. 특히 이런 제품들이 국제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읽으면서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주력으로 삼고 있던 시장에서 한국이라는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 우리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동이나 동남아시아 같은 지역에서도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내용을 보니 더욱 심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지역들은 전통적으로 우리 중국이 강세를 보이던 시장이었거든요. 더욱 우려스러웠던 것은 한국이 단순히 무기만 파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방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무기 수출과 함께 기술 이전, 교육 훈련, 유지 보수 서비스까지 패키지로 제공하면서 고객국들과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은 단순히 제품만 판매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을 보장해주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바로 포기할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 보고서의 분석이 과장된 것일 수도 있고 한국의 성장이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며칠 후 제가 직접 참가하게 된 싱가포르 국제방산 전시회에서 현실을 똑똑히 목격하게 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싱가포르 창의 전시센터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방산 전시회는 2년마다 열리는 이 지역 최대 규모의 방산 박람회입니다. 전 세계 주요 방산업체들이 참가해서 최신 무기와 장비들을 선보이는 자리이기도 하죠. 저는 우리 회사 부스를 담당해서 고객들을 맞이하고 제품을 소개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사실 이런 국제 전시회는 제게는 늘 기대되는 행사였습니다. 우리 제품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 전시회는 처음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첫날 아침 일찍 전시장에 도착해서 부스를 둘러보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년 같으면 우리 부스에도 제법 많은 바이어들이 찾아와서 상담을 받곤 했는데 이번에는 왠지 발걸음이 뜸했습니다. 오전 내내 기다려도 진지한 구매 상담을 원하는 고객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대부분 지나가다 호기심으로 들러보는 사람들이 전부였습니다. 반면에 바로 옆 구역에 자리 잡은 한국 방산업체들의 부스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로 북적였거든요. 하나시스템, 현대로템, KAI 같은 한국 업체들 부스 앞에는 정말 줄을 서서 기다리는 바이어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이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한국 업체들 부스에서는 통역사들이 바쁘게 움직이며 여러 언어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영어는 물론이고 아랍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까지 들렸습니다. 즉, 중동, 남미, 유럽에서 온 바이어들이 모두 한국 제품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뜻이었죠. 심지어 몇몇 고위급군 관계자들도 한국 부스를 찾아 진지한 표정으로 상담을 받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제복을 입은 장성급 인사들이 한국 업체 관계자들과 악수를 나누며 웃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업체들의 부스 구성이었습니다. 단순히 제품 모형이나 카탈로그만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최신 기술을 활용한 가상현실 체험, 실시간 시뮬레이션, 그리고 실제 작전 영상까지 보여주며 제품의 성능을 생생하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K2 전차의 경우 실제 크기의 모형을 전시하면서 내부 구조까지 상세히 보여주고 있었고, K9 자주포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촬영된 실제 사격 영상을 상영하며 그 위력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 업체 관계자들의 전문성이었습니다.
제가 몰래 가까이 다가가서 들어보니 그들은 바이어들의 까다로운 기술적 질문에도 막힘없이 답변하고 있었습니다. 엔진 출력, 장갑 두께, 사격, 정확도, 유지보수 주기 등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한 수치와 데이터로 설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게다가 고객의 요구에 따라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하다며 유연한 대응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었죠. 이런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점점 당황스러워졌습니다. 한국 업체들의 부스에는 정말 다양한 국가의 바이어들이 몰려들고 있었거든요.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같은 동유럽 국가들은 물론이고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 같은 중동 국가들, 그리고 페루, 칠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같은 남미와 동남아 국가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지역들은 전통적으로 우리 중국이 강세를 보이던 시장이었는데 말이죠. 오후가 되자 더욱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중동 국가의 국방부 차관이 한국 부스를 방문한 것입니다. 그는 현대로템 관계자들과 거의 1시간 가까이 진지한 대화를 나눴고 마지막에는 명함을 주고받으며 후속 미팅을 약속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반면 우리 부스는 오후 내내 한산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간혹 지나가다 들러보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구매 의사를 보이는 고객은 거의 없었죠. 전시회 둘째 날, 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한국 업체들의 동향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그들의 부스를 직접 둘러본 것입니다. 하나시스템 부스에서는 천궁 방공 시스템의 성능을 설명하고 있었는데 담당자가 우리 시스템은 동시에 여러 목표물을 추적하고 요격할 수 있으며 요격 성공률이 90%를 넘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자리에 있던 바이어들이 깊은 관심을 보이며 세부 사항을 문의하고 있었죠. 카이 부스에서는 KF-21 전투기 모형을 전시하며 이 전투기는 완전히 우리 기술로 개발된 4.5세대 전투기로 스텔스 성능과 다목적 작전 능력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미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고 다른 여러 국가들도 구매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동료 류텐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류텐위는 우리 회사 기술팀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로 평소 냉정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전시회에서 본 광경들을 그에게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텐이야, 솔직히 어떻게 생각해? 한국 업체들이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가 뭘까? 류텐위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젠화야, 사실 우리 기술팀에서도 한국 방산 업체들의 성장을 주시하고 있어. 그들의 기술 발전 속도가 정말 빠르거든. K2 전차의 경우 일부 사양에서는 경쟁력이 있어 보이긴 해. 물론 우리 99호도 나름의 장점이 있지만 말이야. 이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우선 엔진 기술이야. 한국의 K2 전차는 독일 MTU 엔진을 기반으로 하지만 자체 개발한 파워팩을 사용하고 있어. 출력도 1500마력으로 우리보다 높고 변속기 성능도 뛰어나다고 평가받고 있지. 그리고 능동형 방어 시스템이나 사격, 통제 시스템도 최신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서 실전 성능이 우수하다는 평가야. 류텐위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K9 자주포의 경우는 더 심각해. 사격 정확도와 연사 속도에서 우리 PLGO보다 확실히 앞서고 있어. 특히 자동장전 시스템과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이 뛰어나서 작전 효율성이 훨씬 높다고 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 검증까지 받았으니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지. 그럼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을까? 글쎄, 쉽지는 않을 것 같아. 객관적으로 보면 한국이 서구와 오랫동안 기술 협력을 해온 것은 사실이니까. 하지만 우리도 우리만의 강점이 있잖아. 게다가 그들은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능력이 뛰어나거든. 특히 시스템 통합 기술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있다고 봐야 해. 류텐위의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기술 전문가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한국의 우위를 인정하다니. 하지만 그의 분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젠화야, 한국 방산업체들의 또 다른 강점은 고객 서비스야. 그들은 단순히 무기만 파는 것이 아니라 교육 훈련, 기술 이전, 장기 유지 보수까지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어. 고객 입장에서는 훨씬 매력적이지. 우리는 아직 그런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아.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전시회에서 본 현실과 류텐위의 분석을 종합해보니 한국 방산업의 성장이 단순한 일회성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들은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접근하고 있었고 그 결과가 지금의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었죠. 전시회에서 돌아온 후 며칠이 지났을 때 회사에서 긴급 경영진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천 사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최근 국제방산 시장의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저도 해외 영업 담당자로서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진지하고 긴장된 공기가 회의실을 감돌고 있었거든요. 천 사장이 회의를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 해외 수주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한 상황입니다. 특히 전통적으로 우리가 강세를 보이던 중동과 동남아 시장에서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마케팅 팀장이 준비해온 자료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그래프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 회사의 해외 수주 증가율이 연평균 5%에 그치고 있는 반면 한국 방산업체들의 수주 증가율은 연평균 25%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주요 해외 시장에서의 점유율 변화였습니다. 중동 시장의 경우 2020년에는 우리가 30%의 점유율을 차지했지만 작년에는 22%로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8%에서 18%로 급증했습니다. 팀장의 설명이 계속되었습니다.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자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 시장 재편이 일어나고 있어 우리도 대응이 필요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데이터가 이어졌습니다. 최근 5년간 국제방산 전시회에서의 바이어 상담 건수를 비교한 자료였는데 우리는 계속 감소 추세인 반면 한국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두바이 방산전에서는 한국 업체들이 우리보다 3배 많은 상담을 진행했다는 충격적인 결과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회의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은 기술개발팀 이사가 발표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주요 방산업체들과 우리 회사의 기술 수준을 직접 비교한 분석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K2 전차의 파워팩 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리도 더욱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상황입니다. 1500마력 출력의 자동 변속기까지 완벽하게 국산화했어요. 우리 99원은 아직 1200마력 수준이고 변속기도 수입에 의존하고 있죠. 이사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K9 자주포는 더 심각합니다. 분당 8발의 연사 속도와 40km 사거리는 우리 PLGO를 완전히 압도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따라잡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천 사장이 묻자 이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소 5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한국도 계속 발전할 테니까 격차가 좁혀질지는 의문입니다. 이런 현실을 듣고 있으니 마음이 정말 복잡했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던 기술력이 사실은 한국에 뒤처져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자리였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며칠 뒤 저는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방산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국방 혁신 서밋이라는 이름의 이 세미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방산 전문가들이 모여 최신 기술 동향과 시장 전망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미나장에 들어서자마자 규모에 놀랐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호주 등 세계 각국에서 온 방산 전문가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300명 넘게 참석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측 참석자들의 면면이었습니다. 방산업체 CEO들은 물론이고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 그리고 유명 대학의 교수들까지 참석해 있었거든요. 첫날 오후 세션에서 가장 주목받은 발표는 서울대학교 이강민 교수의 한국 국방산업의 글로벌 전략과 미래 비전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이 교수는 한국의 방산 정책과 군사 전략을 연구하는 권위자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앞자리에 앉아서 그의 발표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이강민 교수는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어조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방산업은 지난 30년간 기술 도입, 소화, 개량, 독자 개발의 단계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독자적인 기술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자신합니다.
교수는 구체적인 데이터와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 방산업의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K2 전차는 터키에서 알타이 전차로 기술 이전되어 현지 생산되고 있고 K9 자주포는 현재 9개국에서 운용 중입니다. 특히 폴란드와의 200억 달러 계약은 한국 방산업이 유럽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았음을 보여주는 사례죠. 교수의 발표가 끝나자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는데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의 발표 내용이 너무나 설득력 있고 체계적이어서 반박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가 한국과 미국의 방산 협력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교수는 이미 진행 중인 KF-21 프로그램 외에도 차세대 미사일 방어 시스템, 무인 전투기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이강민 교수와 개별 미팅을 갖게 되었습니다. 중국 업체 관계자로서 한국의 전략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 요청했더니 흔쾌히 시간을 내주었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한국이 이렇게 빠른 시간에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제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교수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용주의적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선진 기술을 도입하고 이를 우리 실정에 맞게 개량하는 방식으로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가 지금의 독자 기술로 발전한 것이죠. 또한 고객이 원하는 성능과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교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우리도 우리만의 방식이 있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전시회에서 돌아온 후 며칠이 지났을 때 회사에서 긴급 경영진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은 기술개발팀 이사가 발표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주요 방산 업체들과 우리 회사의 기술 수준을 직접 비교한 분석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이런 현실을 듣고 있으니 마음이 정말 복잡했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던 기술력이 사실은 한국에 뒤처져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자리였거든요. 모든 것이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업의 성장이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노력의 결과라는 것 말이죠. 저는 상세한 출장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동안 경험했던 모든 내용을 객관적으로 기록했는데 쓰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과소평가했던 한국의 실력이 이미 우리를 앞서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보고서 제출 후 며칠 뒤 천 사장이 저를 개별적으로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젠화, 당신의 보고서를 읽어봤는데 상황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군요. 특히 기술 격차 부분은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사장님. 현지에서 직접 확인한 바로는 한국 업체들의 기술력과 마케팅 전략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고객 맞춤형 솔루션 제공 능력에서는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천 사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빨리, 이렇게 광범위하게 영향이 나타날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우리도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시점인 것 같아요. 그 후 회사에서는 대대적인 전략 수정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존의 가격 중심 전략에서 벗어나 기술력 향상과 고객 서비스 개선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업체들이 성공한 방식을 벤치마킹하면서도 우리만의 차별화 포인트를 찾아야 한다는 방향이 설정되었죠. 하지만 변화는 쉽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두바이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에 다시 참가했는데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한국 업체들의 부스가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고 우리는 여전히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새로운 고객들은 대부분 한국 제품을 먼저 문의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류텐위와 점심을 먹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텐위야, 솔직히 어떻게 생각해? 우리가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류텐위는 잠시 생각하더니 현실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젠화야, 지금 상황을 보면 쉽지 않을 것 같아. 한국은 이미 30년 넘게 서구와 기술 협력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통해 노하우를 축적했어. 우리는 지금 그 출발점에 서 있는 셈이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거야. 그럼 우리는 계속 뒤처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건가? 꼭 그런 건 아니야.
우리도 우리만의 강점이 있잖아. 거대한 내수 시장, 풍부한 자원,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지원 같은 것들 말이야. 다만 한국처럼 고객 중심적 사고로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할 것 같아. 류텐위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분명히 장점이 있었지만 그동안 그것에만 의존해서 안주했던 것 같았습니다. 한국처럼 끊임없이 혁신하고 고객의 요구에 맞춰 변화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서 저는 점차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한국 방산업의 성장이 우연이 아니라 체계적인 노력의 결과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이미 많은 면에서 우리를 앞서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처음에는 인정하기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그들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 업체들의 동향을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고객과 소통하는지, 어떤 기술 개발 전략을 취하는지, 어떻게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하는지 등을 분석하면서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찾고 있어요. 한국 업체들이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통해 고객국과 장기적 관계를 구축하는 방식을 보면서 우리도 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더군요. 지난주에는 또 다른 국제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거기서도 한국 관련 세션이 가장 인기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한국의 방산업 성공 모델에 대해 토론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한국이 정말로 글로벌 방산업계의 주요 플레이어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는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일찍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혁신을 추진했다면 지금과는 다른 상황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는 일이죠. 대신 앞으로는 한국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도 우리만의 독창적인 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은 치열해지겠지만 그것이 결국 업계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도 갖고 있어요. 최근 회사에서는 한국어 학습반을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업체들과의 협력 가능성도 열어두고 그들의 전략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솔직히 마음이 복잡하지만 업무상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겠죠. 한국 방산업의 성장을 인정하기는 싫지만 현실은 현실입니다. 이 상황이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치열한 경쟁이 계속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차근차근 해나가는 수밖에 없겠죠.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편견을 넘어선 경험이나 생각이 바뀌었던 순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해외 반응 사연을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